안녕하십니까. 조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원우철 의원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오늘 원우철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그 고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군용성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묵살시켰고, 두 번째는 국군용성법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묵살시켰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선 국회의원, 평택 출신이죠. 평택 국회의원 오선 출신 원우철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로. 더구나 이 원우철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에 원내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5선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대단한 그런 이력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 의원으로서 상식도 모르고 5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난 이 사람이 5선까지 했으면서 무슨 법을 제정했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국군용성법 제정 요청이라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조선풍수 제34대 전수자이고, 그리고 이 풍수에서 밝혀낸 나라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밝혀서 이미 이것을 지금 전 국민에 알리고 있고, 또 여러 방향으로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수로 인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결정됐다는 것하고, 또 우리 기업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풍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풍수의 위력은 바로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나라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 연구를 36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이 평택이고, 그래서 이 도선 풍수를 전수받은 자로서 36년간 연구한 사실을 평택 출신 원우철 의원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찾아갔을 겁니다. 2월 달 경에. 그때 갔을 때에 제가 자료를 가져가서 다 설명을 했죠. 1시간 반 동안 원우철 의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까지도 얘기를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해달라,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묵살을 했습니다. 들어주질 않습니다. 국회의원 지금 보좌관이나 그 비서관은 8명, 9명씩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입니까? 어떤 그 민원이나 또 어떤 연구라든가 어떠한 사항을 법을 만드는 그런 비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해서 제안해주면 검토를 해서 이 타당성이 있다, 이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연구다 하면 이걸 법으로 제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나라의 발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30만 불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관, 비서관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일단 조병수 당시,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없습니다만 조병수 비서관에게 이런 자료를 다 줬죠.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의 어떤 연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을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요, 지난 2월 달부터 여러 차례 한 10여 회를 제안을 해줬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국군용성법 제정 요청한 것을 무시하고 불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로다가 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국회에 가서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묵살시켰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누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국회 사무처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국회의원 입회 하에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군용성법 기자회견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해서 보이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도자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제목 대한민국 국군용성법, 연구자 박민찬,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2019년 3월 달에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선풍수 철학원. 자, 이렇게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내용을 조금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 있죠? 보이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불행하게 되는 것도 이게 풍수지략이라는 걸 밝혔다라는 거.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하겠다는 것.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가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는 밝혀야 할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이고 또 학자 책임입니다. 왜냐, 이런 나라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려고 했다면 이것도 학자의 직무유기입니다. 학자로서의 그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더더구나 이런 나라 발전에 혼자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학자로서는 이거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이게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가 하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연구를 했으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이거는 정말 역적이죠. 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 권리이기 때문에 말을 하겠다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다 읽어봤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이 원희철 의원이 하는 소리가 이걸 대변인실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화로다가 왜 그걸 대변인실에다 얘기하느냐, 사무처에다가 신청하면 되는데 왜 대변인실에다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에다 전화를 했더니 제 말이 맞다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의견을 직접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현역 국회의원한테 신청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처에다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할 때에 입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희철 보좌관, 이철호 보좌관이 못한다 그러니까 못한다 소리 딱 잘라서 말을 안 하고 자꾸 뭐 안 된다고 안 된다. 그 내가 확인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 계속 따졌어요. 따졌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랬더니 못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하질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 이런 걸 안 해준다면 그리고 어떻게 나라 발전합니까? 국민이 연구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이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8명, 9명씩 되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또 이건 직접 그 원희철 의원한테 얘기를까지 한 사항인데 이걸 못 해준다는 게 무슨 어불성설이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 이거죠. 난 이 사람이 저도 평택이고 이 사람도 평택 갑인가 돼요. 자, 8년 자기 말로 그래요. 8년 후배다 이겠지가. 그러면 고향의 선배가 고향 사람이 도선국사의 풍수 전수자고 8년 선배라면 감히 이런 것은 자기가 들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저 평택의 국회의원이라면 도선국사의 풍수 전수자다. 이게 밝혀졌다. 이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도선국사의 전수자라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아마 이슈가 되고 이거 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그대로 다 1시간 반씩 얘기를 했는데도 이 원희철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걸 무시를 했다 이거죠. 무시했다 이거죠. 제가 36년간 연구한 것을 국민한테 밝히겠다는데 알리겠다는데 이걸 마저 무시했다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곽성문 의원, 대구 출신 곽성문 의원이 한테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거 그렇다면 하셔야죠. 두말하지 않고 이걸 신청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나라가 망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청계천이 갈라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걸 다시 덮거나 비보풍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국회에 가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을 했고 과정을 했고 그래서 나라 살리는 방법을 그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다면 이건 학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알 권리고 또 이렇게 학자로서는 밝혀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당시에 2007년도니까 12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대한민국 왜 망하느냐 그랬습니다. 망할 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를 비웃고 이상한 사람으로 정신병자로 가진 그 저에 대한 모욕이 참 많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무슨 미신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런 걸 했다라고 조선일보에 나왔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자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민국 국군이 상실돼서 나라가 망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지금 보시자고요. 맞나 틀리나. 그럼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정계, 재계 이 사람들 제가 풍수를 봐서 틀린 바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틀린 바 없어요. 노무현도 당선된다, 죽는다. 다 그거 기사화 된 겁니다. 이미 제가 예언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이 정치 생명 끝났다. 이미 제가 2007년도에 그 기사화 됐습니다. 2007년도에 그 부모를 이장행을 가서 보고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제가 기사화했습니다. 이미 다 예언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 망하는 원인을 밝혔고 그래서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밝혔으면은 학자로서는 도리를 다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원희천이라는 사람이 5선 더더구나 원내 대표같이 했던 사람이 이런 것을 이 두 가지를 국군용성법 제정 요청을 무시했고 불채택 묵살시켰고
국군용성법 국회 기자회견 요청을 묵살시켰고 두 가지를 묵살시킨 겁니다. 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될까봐 는 걱정이에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건 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일반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가 나라의 녹을 먹고, 박민찬이는 지금까지 100원 한 장 누가 다 도와준 일 없어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학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한 것을 누가 뭐라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선이면 얼마야? 4년씩 20년씩 국회의원. 이 사람이 또 경기도 부지사도 했고 말이죠.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5선이 어디서 5선 소리를 함부로 해? 나는 평택이 아니라, 아니 고향이 아니라 뭐래도 난 문재인한테도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 누구라도 해요. 이 풍수지리하게 적용시켜서 나는 말을 합니다. 왜? 당연한 거죠. 안 하는 것도 바보죠. 난 바보가 아니에요. 이 원희철 이 사람 말이죠. 정말 내년에 또 저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런 사람이 또 될까봐 겁나요. 평택 시민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희철 의원이 이거 외에도, 이런 거 외에도 5선 동안 뭘 했나 난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사정하고 몇 달씩 기다리고 했는데 이걸 두 가지를 다 묵살시켜? 이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평택 시민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올바른 사람 뽑아야 돼요. 제대로 하는 사람.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날 원희철 의원 만나러 가는 날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서 조병수 비서라는 사람이 나를 안내하더라고요. 이쪽 사무실에 왼쪽 들어가는 둘이 거기서 이제 차를 한 잔 주길래 원희철 의원 기다리느라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호철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척비척대고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냐 이거야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나는 민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민간인이 여기 들어오려놓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나한테 누구냐고 이러냐 이거야.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따 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조병수 비서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호철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이호철인가 이철호인가. 이철호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 참 기분도 상하고 이거 뭐 대낮에 보좌관이라서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술이나 처먹고 저렇게 헬를 내고 있네. 난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원희철 의원이 들어왔어요. 밖에서. 그 이제 의원실에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또 들어와서 원희철 의원하고 얘기하는데 했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하고 원희철 의원하고 1시간 반가량 얘기를 하고 제가 나오는데 이게 또 비척비척 되면서 그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그 원희철 의원이 나를 저 반영하느라고 나왔습니다. 조병수 비서관하고. 거기서 기다리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철호 보좌관이 또 비척대고 거길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원희철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감히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대낮에 보좌관 지내는 작자가 술 처먹고 말이지. 내가 갔는데 어디 와서 그런 이러니 원희철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봅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대낮에 말이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내가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려오는데 이제 조병수 비서관이 내 차 있는 데까지 안내를 해줘가지고 이제 오긴 왔는데, 이런 말도 사실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원희철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묵살시키니까, 제가 36년간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이 연구한 사실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못하게 하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겸저겸 다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자, 5선이었던 자유한국당 원희철 의원, 정말 다음부터는 국회의원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치 않습니다. 오늘 원희철 의원 두 가지를 고발을 했습니다.